당시 피고인이 시국에 관한 발언, 그리고 한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발언, 방송계 및 민주노총 등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4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2025년 11월 3일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셨는데요. 당시 곽종근 사령관은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이런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날 10월 1일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 관저에서 김용현 그리고 증인 곽종근 이진우 이 4명이 별도로 티타임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26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0월 1일 티타임 당시에 김용현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티타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27일경 메모를 제시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 우측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저희 진정선입 과정에서 확인된 메모 중 10월 27일 18시 47분 38분경 작성된 걸로 확인된 메모입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합니다. 증인은 군검찰 조사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질문 들으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들은 본인 해명 차원에서라도 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28항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은 작전 계획과 교리에 나와 있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 작성 내용을 보면 포고령 위반 및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은 계엄이 선포되면 포고령 위반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메모에 대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면 변명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이 메모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만 드리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메모하고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거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방첩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 지웠던 메모 중에 일부가 조각조각 살아납니다. 그 메모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제가 쓴 메모 중에 누구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지시하거나 그렇게 한 거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끄적끄적거린 겁니다. 조각조각이 나 있는 메모들을 수사 기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각조각들 중에서 또다시 조각조각을 선택을 해서 메모를 쓴 사람은 전데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스토리라인을 만들죠? 난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 사람이 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쓰고 지우고 그거를 다시 포렌식을 해서 그 중에서 조각들을 끄집어내고 그 조각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왜 멋대로 스토리라인을 만듭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제가 변명한다고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메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억울하고 저의 생각과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메모와 관련된 것은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증언 거부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일단 뭐 질문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말처럼 재판부나 검찰에서 증인의 메모를 오해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제시해드린 메모는 맨 왼쪽 메모 상단에 보면 서 있듯이 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메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항입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압니다. 네, 29항입니다. 휴대폰, 이 메모를 보면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포괄형 위반자를 앞서 최우선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체포 대상자의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등을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지 제가 피고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형사 사건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증언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증언 거부합니다. 네, 3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메모를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당시에도 좀 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인영의 기록 순번 649번에 있는 메모 중에 10월 27일 19시 33분 37분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위 메모는 김용현 장관이 한 말을 당시 메모했던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 메모야말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군인이 쓴 메모에 저것이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거죠? 아니, 이상하다고 더군다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합동 그 방첩 사령관으로서 전시 임무가 합수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기서 써 있는 저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근데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을 왜 메모를 쓴 사람은 저걸 누구한테 보낸 적도 없고 누구랑 공유한 적도 없는데 그 조각조각의 일부를 가지고 왜 스토리라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